비유하는 표현. 친구들과 서로 얘기할 때나 감성문을 쓸 때 비유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있나요?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유하는 표현, 감성문을 쓸 때나 아니면은 이야기할 때 써본 적 있어요, 친구들? 그럼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일까를,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비슷한 것을 빗대어 표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은 좋은 점, 장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장점 한 가지, 그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점 두 가지, 그리고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그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처음에 비유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비유하는 표현의 장점이겠죠? 첫 번째, 비유하는 표현은 바로 정의가 나오네요. 어떻게 정의인지 아냐? 뒤에 뭐뭐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는 표현 밑줄, 빗대어 표현한 것. 비유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네요. 공통점이 있어야지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럼 공통점이 없으면 비유하는 표현이 쓰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예시가 나오네요. 구름의 모습을 주로 솜사탕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는 구름과 솜사탕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흰색의 솜 모양이 떠오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죠? 솜사탕은 약간 이렇게 막대가 있겠죠? 약간 서로 비슷하다. 뭔가 흰색 솜 모양이 떠오르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 외에도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 부르는데 텔레비전과 바보상자의 모습은 네모난 상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텔레비전도 이렇게 생겼죠. 상자도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난 상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문단을 봤어요. 1문단, 2문단. 1문단은 우리 비유하는 표현의 장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에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공통점이 있어야지 비유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1문단, 2문단 이렇게 정리가 됐죠. 3문단. 비유하는 표현의 종류로는 직유법, 은유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유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유법.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지? 한번 볼까요? 직유법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세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도 사용하고 있네요. 구름 같은 솜사탕, 나비처럼 날았다 등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은유법은 뭐뭐는 은는 뭐뭐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예시를 사용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문장에서 마음을 호수로 표현하여
넓고 잔잔한 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같이 넓고 잔잔하니까 너희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된 거죠. 네 번째 문단. 우리는 비유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시를 쓰고 낭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찾은 후 그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비유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떠올려보고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시를 씁니다. 시를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시를 쓰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야 한다네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대요. 그리고 대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비유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낭송할 때는 시를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를 쓰는 거하고 낭송하는 거 두 가지 나왔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4문단을 보면은 비유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시를 쓰고 낭송을 해볼 수 있다고 첫 문장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시를 쓰고 그다음에 낭송을 하겠구나 라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시를 쓰고 낭송하는 거 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문단은 비유하는 표현의 장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 장면을 떠오르기가 쉽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비유하는 표현은 조건이 있었죠.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우리 솜사탕과 구름, 그 다음에 바보상자와 텔레비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문단은 비유하는 표현을 쓰는 종류가 나왔죠. 지급법과 은유법이 나왔는데요. 지급법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나비처럼 날았다, 구름 같은 솜사탕 이것도 예시를 들었고요. 은유법은 무엇은 뭐뭐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예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문단은 이거를 활용해서 시를 쓰고 낭송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시쓰기와 낭송하기 두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우리 5줄 요약하는 거 한번 같이 읽고 선생님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끝나고 밑에 원고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한번 5줄 요약 읽어볼게요. 1번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글이나 그림책을 읽을 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번,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시작!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1번은 비유하는 표현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번은 정의, 비유하는 표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3번, 비유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표현에서 사용되는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4번. 지규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작! 지규법은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5번. 은유법은 뭐뭐는 이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작! 이렇게 요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어휘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밑에다가 적어본대요. 만약에 사물이라는 어휘가 위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사물을 설명하다. 내 눈앞에 사물이 보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시작!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직접적,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 시작! 직접적.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암. 시작! 실감,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 시작!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 다음에 종류, 사물의 부분을 나누는 갈래. 시작! 종류, 사물의 부분.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보다. 시작!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보다. 잔잔하다,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잠잠하다. 시작! 잔잔하다, 바람이나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잠잠하다. 낭송,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웸. 시작! 낭송, 크게 소리를 내어 읽거나 웸. 우리 한번 어휘를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어휘는 조금 많지만 사물, 직접적, 파악, 실감, 종류, 견주다, 잔잔하다, 낭송. 해볼까요? 사물, 직접적 파악, 실감, 종류, 견주다, 잔잔하다, 낭송. 사물, 직접적 파악, 실감, 종류, 견주다, 잔잔하다, 낭송.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서 여러분이 입에 착착착착 붙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1, 2번, 2분 줄 테니까 우리 17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1, 2번 다 풀었으면 3, 4번도 풀고 우리 19분에 만나요. 우리 그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음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은유법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은유법인가요? 은유법은 뭐뭐은 이다로 끝나죠? 얘는 직유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비유하는 표현을 쓰면 좋은 점은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비유하는 표현인가요? 아니죠. 거의 암호죠, 암호. 3번. 다음 중 아래의 비유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뭘까요? 4번. 바다 같은 친구에 대한 거는 깊고 넓다. 바다 같은 친구는 깊고 넓죠? 왜냐면 바다가 깊고 넓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깊이 사귈 수도 있고 아니면 넓게 사귈 수도 있으니 깊고 넓다.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은유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무엇은 뭐다. 은유법 사용했죠? 현실은 시궁창. 무엇은 뭐다. 얘도 은유법이죠. 침묵은 금이다. 무엇은 뭐다. 소리 없는 아우성. 얘는 뭐뭐는 뭐뭐다 라는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가 없으니까 얘도 은유법이 맞습니다. 5번 사과 같은은 같은을 사용했으니 바로 직유법이 되겠죠. 이렇게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떠오르는 어휘 한번 써볼까요? 사물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파악도 있었고, 실감, 종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어휘 우리가 외운 거 있잖아요. 빨리 외우고 한 거를 한번 여기다가 기억하는 거를 써보고 기억이 안 난다면은 앞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어휘를 배웠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뜻이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뜻도 한번 파악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